어느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마을 가장자리에는 귀신의 숲이라고 불리는 작은 숲이 있었는데 밤이 되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이 숲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마을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마을에 새로 이사온 지민이라는 대학생이 있었다. 그는 도시에서 자라 이러한 미신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지민은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가끔씩 주말에는 도시를 떠나 이 오즈넉한 마을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지민은 친구들과 함께 마을의 유일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을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귀신의 숲 이야기를 꺼냈고 술 기운에 용기가 오른 지민은 그곳에 가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친구들은 그를 말렸지만 지민은 술에 취해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다. 결국 지민은 자정 가까이에 피어오르는 안개 속으로 숲길을 따라 걸어 들어갔다. 숲은 들어가자마자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뭇잎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히 흔들렸고 주위에는 이따금 무엇인가 슬픈 듯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두운 숲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때 어디선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지만 아련한 빛 속에서 하얀 옷이 뚜렷이 보였다. 지민은 순간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발이 모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지민은 다시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그 여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걸으려 할 때 바로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돌린 지민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 여자가 방금까지 있던 곳에 그와 똑같이 생긴 인물이 서 있었던 것이다. 그 인물은 지민을 보며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황한 지민은 황급히 숲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방향을 잡을 수 없었다. 나무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겨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게다가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어디선가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아이의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했다. 공포에 사로잡힌 지민은 달리기 시작했다. 숲은 끝이 없어 보였고 마치 미로처럼 그를 가두고 있는 듯했다. 그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지만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즈은 그는 비로소 마을의 불빛이 어슴푸레 보이는 숲의 출구를 발견했다. 지민은 전력을 다해 출구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숲을 벗어나 마을로 돌아왔을 때 처음 만난 마을 사람들은 그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그가 겁에 질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지민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는 마을 전설의 또 하나의 신비로운 장을 추가했다. 이후 지민은 그 마을을 떠났고 그가 그날 밤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귀신의 숲에 대한 전설은 곧 다른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숲을 두려워했으며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여전히 그 진위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생이 되어서 처음 맞이한 여름방학을 잊을 수 없다.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한 달간 보내기로 결심하고 가족과 함께 시골에 있는 작은 별장으로 떠났었다. 그 별장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곳으로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바람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만이 들려오는 곳이었다. 첫 주는 정말 평화로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근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었다. 하지만 그 주말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토요일 밤 나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무언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누군가 창문을 긁는 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잠에 들려 했지만 소리는 계속됐다. 불안한 마음에 나는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러나 바깥은 깜깜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모님께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저 바람 소리가 신경 쓰였던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나는 그날 저녁이 되도록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다.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저녁이 되어 어두워진 후에 플래시를 들고 창문 밖을 확인하러 나갔다. 정원으로 나가자 공기가 훨씬 서늘하게 느껴졌다.
나는 플래시를 켜고 창문 근처를 비추었다. 그곳에는 분명히 사람의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순간 싸늘한 기운이 등볼을 타고 흘렀다. 나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던 나는 갑자기 발소리를 들었다. 집안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아니라 마치 지붕 위에서 무언가 걷는 듯한 소리였다. 헛것을 듣는 것은 아님을 확신하기 위해 잠시 방 안의 소음을 없애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는 확실히 들렸다. 너무나도 또렷한 소리. 나는 공포에 찔려 이불을 덮어쓰고 떨었다.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간신히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반은 마침내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가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내가 어젯밤 겪은 일을 다시 설명했지만 그저 피곤함 때문이라며 웃어넘기시는 부모님을 보며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이후 며칠간 나는 별다른 이변 없이 지냈다. 창문을 긁는 소리도 지붕 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너무 예민했다는 생각에 마음을 놓을 즈음 사흘째 되는 날 밤 다시 벽을 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자주 들려오는 소리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방을 박차고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그 소리는 부모님도 들으셨고 그제서야 나를 믿어주셨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여 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다. 우리는 생각 끝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소리는 멈춰 있었다. 경찰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돌아갔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그 별장을 서둘러 떠나기로 결정했다. 서울로 돌아온 뒤 부모님은 조용히 심령 전문가를 찾아 별장을 확인하도록 했다. 전문가의 말로는 그곳에 머무는 생명체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한다. 앞으로도 그 별장은 가족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 이후로도 나는 가끔씩 밤에 그 소리들이 떠올라 잠을 못 이루곤 한다. 여름 별장에서의 짧은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도 신비로운 경험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조용한 고요가 찾아오는 밤을 좋아했다. 그런 밤을 보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펜션이었다.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이곳은 제법 운치가 있었고 창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첫날 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바베큐를 하고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며 그저 평화로웠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자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방의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깊은 밤 어둠 속에서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울음소리였다.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소리는 마치 멀리서 다가오는 듯했고 곧 바로 내 방 근처에서 멈췄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나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비추는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창문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마치 한 여자가 흐느끼며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당황한 나는 친구를 깨웠다. 너도 들었어? 이상한 소리 말이야. 하지만 친구는 졸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뭔 소리야? 잘못 들은 거 아냐? 그렇게 친구는 다시 잠에 들었고 나는 혼자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밝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밤의 일은 그저 내가 예민했던 것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다음 날 우리는 근처 숲으로 하이킹을 갔다. 아름다운 계곡과 울창한 숲이 펼쳐졌고 신선한 공기가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그러나 한참을 걷던 중 나는 숲 깊은 곳에서 낯선 움직임을 감지했다. 어떤 그림자가 나무 뒤로 사라졌고 나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오두막은 오래되어 보였고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신경이 쓰였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친구들이 나를 불렀다. 거기서 뭐해? 위험해 보이잖아. 얼른 가자. 나는 친구들 말을 듣고 누웠었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고 느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다.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온 우리는 피곤함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한밤중 나는 갑작스럽게 깨어났다. 방 안은 찬기가 돌았고 창문이 열려 있었다. 어젯밤과 같은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깝고 선명했다. 침대 옆 작은 탁자에 놓여있던 손전등을 집어던져라 때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창문 밖에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은 텅 비어 있어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소리를 지르자 친구들이 방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창밖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내가 피곤해서 환각을 본 것이라며 나를 달래주었지만 내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펜션 주인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주인은 조용히 듣고 있더니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그 오두막에는 오랜 도시괴담이 얽혀있지. 한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며 오돌오돌 떨다가 그만 얼어 죽었다고 하더군. 가끔 그녀가 펜션 근처에서 나타나 묵은 손님들을 놀라게 한다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고 펜션을 떠났다. 차로 돌아가는 내내 그녀의 눈빛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한적한 시골의 밤을 즐길 수 없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 후로도 친구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우리는 가끔씩 서로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그 여자가 아직도 널 찾고 있을지도 몰라. 긴 밤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지금까지도 까마득한 공포로 자리 잡게 되었다.